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지금도 다이어트 잘하고 계신가요? 최근 건강 개그우먼 김민경 씨가요, 홀쭉해진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녀의 다이어트 비결에 대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영상에서요, 김민경 씨는 요즘 제가 살이 너무 빠져서 걱정하시는 댓글이 많이 달린다라고 전하면서요, 새해를 맞아서 다이어트에 도전하려고 한다라고 굳은 결심을 전했습니다. 김민경 씨는요, 채소빵과 함께 땅콩 버터를 소개하면서요, 아침에 빵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걱정되기 때문에요,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땅콩 버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땅콩 버터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칼로리나 지방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을 과감하게 깨는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죠. 적절한 칼로리와 지방은요,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식품이었던 것입니다. 100% 땅콩 버터는요, 설탕이나 기타 첨가물 없이 땅콩만 갈아서 만드는데요. 땅콩은 GI 지수가 낮은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탄수화물로 된 빵과 함께 드시기에는요, 아주 좋은 식품이 될 수 있는데요. 땅콩 버터에는요, 불포화 지방산을 비롯하여서 단백질도 많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른 영양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빵을 드실 때는 과일잼이나 마요네즈 같은 소스를 곁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과일잼과 소스에는 당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는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게 되면요, 혈당 스파이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가당 땅콩 버터의 경우에는요, 지방과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서 다이어트를 할 때 크게 도움이 되는 식품이죠. 게다가 땅콩 버터의 지방은요, 약 75%가량이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콩에 대한 내용은요, 이전 영상 건달 땅콩을 검색하시거나 지금 왼쪽 위에 나타난 글을 클릭하시면요, 지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땅콩의 지방산은요, 탄소의 길이가 비교적 짧은 지방산으로 다른 지방에 비해서 체내에 잘 쌓이지 않고요, 오히려 지방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만, 그래도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적정량을 넘어서게 되면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땅콩 버터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요, 약 30g 정도로요, 2스푼 정도의 양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빵과 함께 드실 때는 빵에 발라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민경 씨의 추천 간식은요, 단백질 바를 꼽고 있는데요. 김민경 씨는 다이어트를 할 때 단백질 바를 자주 먹었다라고 합니다. 간식으로 단백질 바를 먹게 되면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요. 단백질 바에 풍부한 단백질은요, 부피에 비해서 열량이 낮고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상대적으로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더군다나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소화를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 소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칼로리 소모가 많은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당일 섭취하는 총 열량은 줄이고요, 소비 칼로리는 높여가지고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와 달리 우리 몸에 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단백질은 특히 운동 후에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캐나다 맥마스터대의 연구에 따르면요,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는 정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면요, 20에서 40g 정도의 단백질을 운동을 마치고 약 45분 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단백질 바라고 해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안 되는데요.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되고요, 고지혈증, 혈액순환 장애, 동맥경화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단순히 단백질 때문이 아니라 과잉된 단백질이 지방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라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건달 단백질이라고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면요, 심혈관 질환은 물론이고요, 간과 신장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인 기준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대략 1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걀로 치면요, 하루에 5개 정도의 양이고요, 두부로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3모 정도의 양입니다. 단백질 바나 단백질 파우더로 보충을 하실 때는요,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민경 씨가 마지막으로 소개한 간식은요, 의외의 식품인데요,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냥 일반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저당 아이스크림인데요, 맛은 일반 아이스크림과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이스크림은요, 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아이스크림은 차가울 때 먹기 때문에요, 단맛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녹은 아이스크림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너무 달아서요, 역겨울 정도인데요. 저당 아이스크림은 이러한 당을 줄여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맛이 없지는 않습니다.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라고 하는 대체 감미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 아이스크림에 비해서 크게 맛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당 함량을 80% 이상 줄였기 때문에요, 다이어트를 할 때 김민경 씨가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이스크림도 유지방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포만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만족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지속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는 설탕과 같은 당분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요, 비만을 유발하게 되죠. 체중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저당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저당 아이스크림이 다이어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는 유지방은요, 포화지방산 함량이 많고요, 칼로리도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대체 감미료로 사용되어지는 알룰로스를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나마 복부 팽만감이나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미국 FDA에서도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그우먼 김민경 씨는요, 이번 다이어트를 통해서 약 10kg가량 감량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간식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요법과 적절한 운동요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요. 거기에 일부 간식을 이러한 것들로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인 홍진경 씨 아시죠? 이분이 최근에 다이어트로요, 무려 7kg을 감량해서 예전 모델 시절의 몸매를 되찾았다라고 하는데요. 홍진경 씨가 예전에 슈퍼모델이었던 것은 잘 아시죠? 홍진경 씨는요, 유튜버로도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 속에서 여러 가지 제품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 그 중에 제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파로였습니다. 파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오늘은요, 홍진경 씨의 다이어트 비결, 파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로는요, 밀의 일종으로요, 혈당 관리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성인병 또는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들 찾는 곡물입니다. 파로는요, 약 12,000년 전 문명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 재배된 고대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슈퍼 곡물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파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집트의 왕을 뜻하는 파라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등의 명언을 남긴 걸로 유명한 율리어스 시저가 이집트 침공 당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전리품으로 파로를 로마로 가져왔고요. 그것을 파라오의 밀이라고 칭하면서 파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후에 로마 공화국이 제국으로 번영할 시기에요, 긴 전쟁에서 영양소가 풍부하고 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파로를 군인들의 주식으로 사용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어서 파로는 황제가 택한 황제의 밀이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파로는요, 고대 로마 시대 때 신에게 제사를 올릴 때도 제사 음식으로도 사용되었고요, 화폐로도 사용되었을 만큼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녔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현대에는 우수한 영양 성분과 혈당 관리에 대한 장점이 주목받으면서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즐겨 먹는 곡물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탈리아 중부지방의 토스카나 지역에서 재배되는데요. 특히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은요, 화학 살충제나 비료 없이 자연 친화적으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EU 법령에 따라서 토양 보호와 곡물의 품질 유지를 위한 윤작을 실행하고 있어서 2년간의 휴지기를 거쳐서 재배되는 만큼 곡물의 퀄리티가 아주 우수하다라고 합니다. 파로에 함유된 영양 성분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파로는 식이섬유를 비롯하여서요, 비타민이라든지 단백질, 마그네슘, 미네랄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파로가 당뇨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파로에는 저항성 전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서요, 탄수화물의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요, 이로 인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요,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탄수화물의 함량이 낮고 당 수치도 낮아서요, 혈당 관리가 가능하고요. 저당으로 유명한 다른 고대 곡물인 호라산밀보다도요, 당 함량이 더 낮아서 저당 곡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요, 주로 엠머밀을 파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엠머밀 계열의 품종은요, 각종 항산화 화합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카로티노이드라든지 루테인, 지아잔틴, 폴리페놀, 페놀산, 셀레늄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항산화는 물론이고요, 면역력 증진과 피부 노화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페롤산은요, 혈액순환 증진과 항산화, 피부 탄력 등의 미용은 물론이고요, 혈당을 낮추는 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 뜨고 있는 저속 노화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 외에도요,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불릴 수 있는 아라비노 자일란이나 식물의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파이토스테롤 등은요, 콜레스테롤과 공복시 혈당 수치를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요, 다이어트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의 식단에 넣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로의 특징은 또 있는데요. 보통 통곡물이라고 하면 도정을 하지 않는 곡물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곡물의 껍질에는 높은 함량의 피트산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피트산은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독성 물질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피트산은 미네랄이나 각종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해서 영양 결핍을 유발하는 성분인데요. 도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피트산의 함량은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파로는요, 통곡물임에도 불구하고요, 도정을 거친 백미보다도 피트산 함량이 현저히 낮아서요, 다른 곡물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영양소를 체내에 흡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통곡물의 장점과 충분한 영양소 섭취를 동시에 만나볼 수 있는 곡물이 바로 파로인 것이죠. 파로의 특징은 또 있는데요. 파로는 당 함량이 다른 곡물보다 낮은 편입니다. 저당 곡물의 대표 주자로 카무트로 알려진 호라산밀보다도요, 3분의 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당 함량이 낮습니다. 파로에는요, 식이섬유를 비롯하여서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은 편이라서요,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지 않고 천천히 소화가 되어서 흡수되기 때문에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당뇨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저항성 전분은요, GLP-1이라고 하는 글루카곤 유사 단백질로 혈당 조절과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로의 식이섬유는요, 사과의 3배나 함유되어져 있을 정도로요, 아주 많이 함유되어져 있고요.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단세 지방산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단세 지방산은 지방의 탄소 길이가 짧은 지방산으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과는 완전히 다른 기능을 가집니다. 예를 들자면요, 단세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항산화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식욕을 조절하는 데도 효과적이라서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세 지방산은 지방의 대사를 높여서요, 체지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인슐린 신호 체계를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이 많은 파로를 드시게 되면요, 당뇨는 물론이고 고혈압, 비만을 예방하고요,
대사증후군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 되는 것이죠. 파로는요, 단백질 함량도 아주 높은 편인데요. 감자의 7배, 완두콩의 3배 이상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항산화 기능이 비타민C에 약 1000배가량 좋다라고 하는 셀레늄도 백미에 비해서 5배가량 많이 함유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파로 섭취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여느 잡곡처럼 쌀과 함께 넣어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고소하면서도 찰 옥수수처럼요, 쫀득한 식감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잡곡과 달리요, 그냥 쌀에 넣어서 밥을 지으셔도 되고요.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신다면요, 물에 불려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다른 잡곡과 함께 넣으셔도 되고요. 파로는 밥뿐만 아니라 리조또나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맛있다라고 하니까 한 번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일 탄수화물 섭취량은요, 307.8g으로요, 권장량의 3배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단순당이나 정제 탄수화물 섭취로요, 매년 비만율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파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곡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로를 드실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과다하게 드시게 되면 소화장애라든지 장내 미생물의 과다 증식으로 인해서요, 복부 팽만감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당뇨가 걱정이시거나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현미나 고구마 대신에 파로를 드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가수 소유 씨가 다이어트에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라는 것보다는요, 소유 씨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리뷰를 하면서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는 1월 한 달 동안 다이어트를 한 뒤에 결과를 분석한 소유 씨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아쉽다라고 말하면서 확실히 나이를 먹다 보니까 확 빠지는 게 없어서 한 달 동안 살을 빼놓고 조금씩 목표 체중으로 줄여가면서 1년을 유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본인이 예상한 결과와 다른 결과를 얻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다이어트를 실패한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공복 시간 유지 실패, 두 번째로는요, 식단 시간 실패, 세 번째로는 수면 부족, 네 번째로는 운동 조절 실패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 씨가 언급한 다이어트를 실패한 원인 중에 공복 시간 유지 실패는요, 소유 씨가 목표로 한 15시간에서 17시간의 공복 시간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가 12시간 이상으로 길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에너지로 쓰려고 했던 포도당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 몸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쌓여있는 체지방을 소모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한 다이어트 방법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24시간을 공복 상태로 유지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다이어트법입니다. 마지막 음식을 섭취한 후 12시간이 지나는 시점부터 혈당이 낮아지게 되고요. 인슐린 분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를 지방으로 전환하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유 씨는 이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적당히 포도당을 사용하다 보니까 포도당 소모가 많다라고 생각한 몸은요, 포도당을 더 많이 저장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정쩡한 단식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복 시 배가 고프시다면요, 식사 전에 근력 운동을 30여 분 정도 하시게 되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력 운동은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빠르게 지방 대사를 높여서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요, 시간에도 있지만 공복 시 근력 운동에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이어트가 목적이시라면요, 저는 아침 공복 시에 꼭 근력 운동을 권하는 편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첫 번째와 연관이 있는데요.
바로 불규칙적인 식사가 문제라고 꼽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도당을 저장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지방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소유 씨는 잦은 미팅과 스케줄로 인해서요, 저녁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했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일정하지 않는 식사 시간을 가지게 되면요, 신진대사는 떨어지게 되고요, 지방 축적은 증가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식욕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폭식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식사 시간이 매번 달라지게 되면요, 우리 몸은 언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할지 혼란을 겪게 되고요, 신진대사가 둔화되면서 지방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같은 양을 먹더라도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바로 체중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식사가 불규칙하게 되면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면서 체지방이 쉽게 축적이 되게 되는데요. 특히 활동이 적은 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게 되면요,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서 지방 축적이 더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드시더라도요,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시간에 따라서 리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다이어트 실패 원인을 수면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소유 씨는 수면 부족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이라고 지목을 했는데요.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요,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과식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요,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코티졸 수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코티졸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게 되면요, 체내 지방 저장이 활발해지고 특히 복부 지방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유 씨는 근력 운동 위주의 운동 습관을 다이어트 실패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근력 운동은 기초 대사량 증가에 도움이 되지만 단기간 체중 감량에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을 태우는 유산소 운동 부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부분은 맞지만 틀린 부분도 있어서 짚고 넘어가자면요, 근력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은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활동 대사량의 지속력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근육량이 증가한다고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기초 대사량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헬스장부터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력 운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해프닝입니다. 근력 운동은요, 다이어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공복 시 근력 운동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지방을 빠르게 에너지로 사용하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만 체중을 줄이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은 몸매를 만드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운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인 근력 운동은요, 체중을 줄이고 난 후에 하시는 것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목적이시라면요,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하셔야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체지방을 연소하시려면 유산소 운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유산소 운동도 숨이 찰 정도의 강도로 하셔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오랜 시간을 걷는다고 하셔도 숨이 차지 않는다면요, 다이어트 효과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요, 유산소 운동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젖을 때까지 하셔야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산소 운동은 꾸준히 길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하고 쉬고 잠깐 하고 쉬면요, 운동 대비 효과는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근력 운동은요, 한꺼번에 오랜 시간을 하기보다는요, 수시로 자주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헬스장에 가시면 2시간 정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근육을 키워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인 것이지 다이어트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헬스장에 가셔서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실 거면 헬스장보다는요, 수영장이나 자전거 또는 마라톤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인 장영란 씨는요, 직접 만든 떡볶이와 함께 다이어트 팁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장영란 씨는요, 다이어트 떡볶이로 약 23kg을 감량했다라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다이어트 비법을 공유했습니다. 장영란 씨 떡볶이의 비밀을 살펴보니까요, 양배추와 달걀을 잔뜩 넣은 떡볶이였는데요. 장영란 씨는 떡 대신에 양배추와 달걀을 집중적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이어트 법칙이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장영란 씨는 양배추와 달걀을 먼저 먹으면 떡볶이를 덜 먹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양을 드시더라도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습관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영란 씨처럼요, 양배추를 먼저 먹고 다음으로 달걀을 먹게 되면요,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나중에 탄수화물인 떡을 먹는다고 해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요, 인슐린 분비가 과다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췌장을 편안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면요, 췌장에도 무리를 주게 되지만 과도한 포도당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하여 저장하게 되기 때문에 과도한 지방이 저장되어서 심혈관 질환은 물론이고요, 비만을 비롯하여서 당뇨, 고혈압과 같은 대사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양배추와 같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요,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고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는요, 수분을 흡착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오래 씹어야 하는 장점이 있어서 천천히 먹게 해가지고 뇌가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렙틴 호르몬 분비를 유도할 수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양배추는 끓이게 되면 단맛이 증가하기 때문에요, 설탕과 같은 양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달걀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요, 체내 단백질 합성에 도움이 되고요,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달걀은 완전식품은 아니지만요, 완전식품으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요, 칼로리는 낮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떡볶이 섭취량 자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떡볶이 양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양이 많지 않고요, 떡볶이 양념은 다른 소스에 비해서 칼로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떡볶이를 이렇게 드시게 되면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게 되어서 혈당 스파이크도 줄게 되고요, 비만이 되는 것도 줄일 수가 있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떡볶이의 주 재료는 떡이 되는데요, 떡도 밀떡과 쌀떡이 있는데 어떤 떡을 더 좋아하시나요? 이 부분은 기호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저는 밀떡보다는 쌀떡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밀가루가 소화가 빨리 되기 때문인데요, 같은 탄수화물이라도요, 그 구조에 따라서 소화 속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떡보다는 쌀떡을 권하는 것이죠. 떡 대신에요, 곤약이나 두부떡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식감은 비슷하면서 탄수화물 함량은 훨씬 적기 때문이죠. 다이어트 떡볶이에는요, 고당도 양념 대신에 양배추나 양파를 이용하시면 단맛은 유지하면서 당 섭취는 줄일 수가 있고요, 치즈나 차돌을 조금 이용하시면 맛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토핑을 다양하게 하시면요, 더 맛있고 영양가 높은 다이어트 떡볶이가 될 수 있는데요, 떡의 양은 줄이고 대신에 어묵이라든지 양배추, 버섯, 삶은 달걀, 브로콜리 등 고식이섬유, 고단백질 재료를 채워 넣으시면요, 포만감은 높이고 칼로리는 줄일 수가 있겠죠. 아이들이 먹는 떡볶이라면요, 토마토를 갈아 넣으시면요, 너무 맵지 않으면서도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일 수가 있어서 더욱 좋겠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다이어트 떡볶이라도요,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드셨다면 가볍게 30여 분 정도
산책이나 걷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이시라면요, 꼭 무엇인가 드셨다 하면 걷기 운동이라도 하시는 것이 혈당을 높이지 않는 데 도움이 되고요. 저녁 식사 이후에 꼭 걷기 운동을 하시게 되면 아침 공복 시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방송인 장영란 씨도요, 떡볶이만 먹고 다이어트를 한 것이 아니라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서 감량한 만큼요,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반드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꾸준한 다이어트를 진행하신다면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